자, 봅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별로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래요? 자, 이 문제도 잘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불불불 끓여요. 그쵸? 불불불 끓여요. 불불불 끓여. 자, 그럼 불불불 끓이면은, 여기서 이제 워터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워터가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H2O, 짜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죠. 보시죠. 그래서 물 끓이면 수증기 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인데, 이때 여기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가 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 변화라 그래요, 화학 변화라 그래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증발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전형적인 그 물리 변화의 한 예가 되겠죠. 알겠죠? 자, 얘가 물리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얘가 왜 물리 변화냐면, 수증기의 화학식도 H2O고 워터의 화학식도 H2O라고 썼을 때, 수증기 상태에서건 저기에 있는 그 H2O 상태에서건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질 자체의 조성도 그대로죠. 수소하고 산소의 예를 개수비가 2대1,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가 2대1. 아시겠죠? 만약에 수증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소하고 산소의 배수비가 뭐 4대1이 됐다. 뭐 이런 물질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이런 건 화학변화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성이 2대1인데 조성이 4대1로 바뀌었기 때문에 3대1이건 4대1이건 조성이 원래와 달라지면 그건 화학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 상태에서건 워터 상태에서건 H2의 조성 변화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물리변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당연히 여기서 풀풀풀 가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풀풀풀 가열해야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열을 내어놓는 과정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 열을 내어놓는다, 열을 흡수한다, 이런 표현 모르겠어요? 자, 워터 입장에서는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여야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받아들일 열을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에서 H2O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H2O가 그러니까 열을 받아들여서 증발하는 거라서 이 워터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가열한 열로부터 열이 흡수가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은 흡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윤아 알겠죠? 윤아 알겠어요? 윤아, 모르겠어요? 윤아 지금 멍 때렸죠? 그럼요? 진짜로요? 윤아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봐. 약간 덥나요? 에어컨을 켜볼까? 네, 당연히. 틀렸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좋아. 자,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워터라고 하네, 있죠, 워터. 자, 워터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개라고 하는데, 자, 시스템의 뜻이 뭐예요? 시스템은 바로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워터로, 그러니까 왜 워터를 관심 대상으로 잡느냐? 화학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생물학자면 이 워터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미생물이 관심 대상일 거고요.
내가 지구과학자면 이런 일들로부터 예를 들어 뭐 구름이 만들어져요, 뭐 안개가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기상 변화가 또 관심의 대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화학자니까요. 화학자는 여기서 뭐 이 H2O라는 이 물질 자체가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관심 대상으로 둔다면 이 워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외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흡열이라는 말의 뜻은 흡열이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흡열이라는 말의 뜻은 항상 이런 뜻이에요.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 말을 그걸 흡열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끓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일 거고 시스템 입장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흡열이다. 그래서 여기서 H2O가 뽀로롱 증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생성이 돼가지고는 수증기 여기서 슉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증기가 어디로 주입이 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쇠덩이로 된 어떤 관에 수증기가 이렇게 주입이 되고 있어. 슉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첫 번째 1. 철과 H2O 사이의 반응. 자,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쇠덩이로 되어 있는 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쇠덩이로 되어 있는 관이가 내 눈으로 볼 때 이 쇠덩이로 되어 있는 관은 상태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딱 봐도 이 관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딱 봐도 고체지, 그지? 쇠덩이 관이야, 내 눈에 관으로 보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철 한 다음에 여기서 솔리드. 자, S란 말의 뜻은 알죠? 고체.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슉 수증기랑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수증기의 화학식은 이제 H2O, 뭐 상태가 G 가스라고 쓰죠. 상태니까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걸 이제 아는 게 좋은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녀석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푸는 건 아니고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이걸 아는 게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좀 편리합니다. 자, 이 경우 뭐가 맹글어지느냐, 바로 요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태춘? 얘 이름은? 태춘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로요? 좋습니다. 뭘요? 그런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뭐냐? 바로 얘 이름은 산화철입니다. 자, 산화철이라고 저렇게 쓰면 약간 화학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는 우리가 왜 녹이라고 하는 거야, 녹. 그래서 왜 뭐 쇠로 되어 있는 구조물 오래 지나고 나면 뭐가 시뻘겋게 막 끼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을 바로 산화철이.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죠. 그리고 색깔도 보세요, 색깔 어때요, 색깔? 산화철 색깔 어떻게 돼요? 녹슨 거 얘기하면 돼요. 녹슨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인 산화철 Fe2O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질 거냐? 자, 보시다시피 원래 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소랑 결합해서 산소를 받아들였죠. 그럼 산소의 공급원이 어디였다는 뜻이겠어요? 바로 여기였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산소가 공급되고 남은 녀석이 뭐로 나타날 거냐? 바로 여기에서 H2 가스, 수소기체가 되어 저렇게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좋아.
대충 오케이? 그죠, 그죠? 좋아. 승인 알겠죠? 승인 대답도 안 해. 와, 진짜. 승인 나 밉죠? 진짜 승인 진짜. 자, 어쨌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뭐 맞춰주는 게 좋을까요? 질량 보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여기 철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2개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요? 3개 하면은 산소. 그럼 여기 수소가 3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3 이렇게 하면 반응이 완결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철땡이 내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내부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Fe2O3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H2 가스 이런 식으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수소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뽀글 해가지고는 수소 기체가 이렇게 보글 올라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실험 장치가 있냐면 아래쪽에 그냥 무르이네요. 무르. 자, 그 무르가 어디에 차 있냐면 여기에도 사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관을 이용해서 기체를 밑에서부터 밀어 넣으면 기체가 채워진 만큼 물이 빠져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기체를 잡아내는 테크닉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해요? 이런 테크닉을 바로 수상치환이라고 했었죠? 자, 숫자는 무슨 숫자겠어요? 수는 물 숫자고요. 상은 상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 상태에서 자, 치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바꾼다. 뭘 바꾸느냐? 여기 가득 채워 있었던 물을 어떻게 수소, 꼭 수소가 아니더라도 기체로 바꾸어 채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랑 옛날에 기체 기체 수업 했을 때 혹시 이랬던 거 기억나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기억 못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유리 그릇에 이렇게 물을 유리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 눈에 뭐가 들어갔나? 뭐라고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기 다 기억나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저거 못 본 사람도 있어서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 오, 잘했어요, 현준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파바바바 한다고? 그릇이 깨졌다고요?
아니 집에 그 싱크대에 얼마나 차가운 물이 나오고 얼마나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 유리가 그렇게 열팽창해서 깨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깨졌어요. 수저랑 막하고 깨졌어요. 정말로요? 그 집에서 이렇게 용광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가 열팽창 때문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어떻게 팍 깰 수 있냐면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같은 데 유리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게 되거든요. 가만히 대고 있다가 걔를 갑자기 물속으로 탁 집어넣으면 팍 깨져요. 그래서 열팽창 때문에 그런 건데 유리가 이제 그 어느 쪽은 늘어나려고 하고 어느 쪽은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맞물려서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웬만한 온도 차로는 잘 안 되고요. 가스레인지에 이게 계속 대고 가열해야 되는 거라 뜨거운 물 틀었다고 그게 갑자기 깨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어.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다가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이 이 위까지 채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기압의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안쪽으로 물이 끌려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아무것도 없고 물만 채워져 있다고 하면 얘를 뒤집어 올려도 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대롱대롱 물이 매달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나죠? 예? 기억나죠? 유나 기억나요? 이런 상태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기체를 주입을 하면 그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가 이렇게 차오르겠죠? 여기서부터 꼴꼴꼴꼴 올라가면 그 차오르는 만큼 물이 빠져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가 여기서 꼴꼴꼴꼴해서 기체가 여기 채우면 그 기체의 기압만큼 이 물이 점점점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의 어떤 순간, 그런 상황의 어떤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러면 이때 하필은 여기에 올라온 기체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생성된 수소 기체가 이리 와서 저기에 포집이 됐을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를 모으는 테크닉을 무슨 치환이라고 한다고? 수상치환, 수상치환.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수상치환을 하려고 할 때 이 기체가 가져야 되는 성격은 뭐겠어요? 수상치환이 가능하려면 뭐라고 크게?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하지? 이제 태춘이가 잘하네요. 자, 이때 기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기체는 물에 잘 녹아야 되겠어요? 물에 잘 안 녹아야 되겠어요? 물에 안 녹는 것이어야 돼요. 기체 중에는 물에 잘 녹는 기체들도 많거든요. 물에 잘 녹는 기체 여러분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에 잘 녹는 기체. 자, 물에 잘 녹는 기체 바로 염화수소요. 염화수소라고 하는 기체도 물에 잘 녹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암모니아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암모니아도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등등등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바로 HCl 기체, 그 다음에 NH3 기체 이런 것들은 여기에 부적합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에 잘 녹아 버리니까 요런 녀석은 여기에서 수상치환으로 부적합한 거죠. 아시겠죠? 자, 아까 누가 CO2라고 했는데요. CO2는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CO2는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CO2는 잘 안 녹는 편이에요. 물론 전혀 안 녹는 건 아니고요. 조금 녹아요. 아주 짤끔한 거죠. 많이 녹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뭉탱이로 녹아요. 뭉탱이로. 아시겠어요? 막 수십 그램씩 막 녹아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녹는데 이런 놈은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수상치환으로 충분히 포집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실험 기구가 뭐라고? 수상치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 포집한 기체가
수상치원으로 포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상치원으로 포집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테크닉은 뭐겠어요? 여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어요? 바로 이 소수기체가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물에 잘 안 녹는구나. 누가? 수소기체가. 무슨 말 알겠죠?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수상치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생성된 기체가 물에 잘 녹으면 이런 실험기구 세팅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저게 알겠죠? 만술 오케이? 지우 어디서 지우? 지우 알겠죠? 승인이 알겠죠? 그래. 뜨은이 오케이? 그래. 좋았어.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치원으로부터 기체를 이렇게 포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자, 뭐 여기 일단 전반 잠깐 써볼까?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EFE 솔리드. 자, 그다음에 3H2O 가스가 반응을 해서 Fe2O3가 됐고, 그 다음 3H2O 가스. 자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이거 지운다. 지울게요.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예. 8.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혹시 여러분 요런 반응식 알죠? 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반응식 기억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원자량 얼마죠? 슈쇼 원자량 1g/몰이죠? 기억나요? 기억나? 자, 그러면 얘가 1g/몰이면 보시다시피 얘가 두 개가 있고 또 두 배가 있으면 얘를 총 몇 g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4g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에? 왜냐하면 두 배니까 곱하기 4하면 4g/몰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산소의 원자량은 16g/몰이죠? 산소 원자량 16g/몰 기억나요? 자,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이 녀석은 몇 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16 곱하기 2 하면 유나 얼마예요? 32g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몇 g 생성되겠어요? 이 녀석은 몇 g 생성돼야 돼요? 36g이 생성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이 등호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4g 대 32g 대 36g 이거를 간단한 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8대 9잖아요. 맞아요? 이걸 또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중학교 책에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 반응에서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표현돼요?
2대 1대 2로 표현되죠? 보이세요? 1대 8대 9는 이 녀석이 무슨 비예요? 질량비고요. 질량이죠, 질량.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말로 하면 질량비인데, 자, 개수비는 2, 1, 2잖아요. 이 개수비가 성립한다, 개수비가 일정하다.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는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체반응 법칙? 그래서 일본식으로는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미국식으로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미국식으로는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식으로는 기체반응 법칙, 그다음 미국식으로는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교과서가 부피결합 법칙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책에는 무조건 부피결합 법칙으로 나오는데 중학교 때 책만 아직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일부 나오나 봐요. 그리고 하이탑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본 책에만 기체반응 법칙이란 말이 나오고 미국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요즘 교육자들도 일본 유학파가 많겠어요? 미국 유학파가 많겠어요? 당연히 요즘 교육자들도 미국 유학파가 많아서 교과서 자체를 이제 공식 교과서 자체를 부피결합 법칙으로 요즘 점점 다 바꾸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자기의 취향에 골라라. 알겠죠? 취향으로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H2O가 만들어진 반응에서 이렇게 H2O 가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4g이 반응한 누구의 질량이에요? 수소의 질량이죠. 32g이 산소의 질량이죠. 맞나요? 그리고 B로 간단히 얘기하면 1g이 수소의 질량일 때 8g이 산소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요것이 내부에서 Fe2O3가 만들어질 텐데 이놈의 내부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8g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8g. 찾았어요? 8g 증가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철 그대로 있는데 산소만 들러붙어서 8g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앞서 저 전체 반응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Fe2O3에서 이 O3O 산소가 붙은 이만큼이 8g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원래 철에서 바뀐 거라고는 산소밖에 붙은 게 없잖아. 그럼 산소가 붙어서 질량이 늘어났을 텐데 그놈의 산소의 질량이 8g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8g 늘었다면. 알겠죠? 그러면 H2O는 그 안에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 게 H2야. 1대 8로 들어있는 게 H2O니까 8g만큼 산소가 있었다면 수소는 몇 g 있었어야 되는 거야. 1g만큼 있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저기 민수 알겠죠? 저기 또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놈은 몇 g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얘는 1g이어야 한다는 거죠. (1g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험을 하고 나니 여기 모인 기체가, 그래서 이게 수상시간 다 끝났겠죠.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기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여기 있는 기체가 7g이 되었대요. 기체가 7g이 되었대요. 몇 g이 돼야 된다고 예상이 됐어요? 1g이 돼야 된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g이 나왔는데 7g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섞여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 6g 정도가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문제에 찾았어요? 아니, 문제 텍스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뭔 말이냐면 여기서 8g 늘었으면 여기서 몇 g 포집돼야 돼? 1g 포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거기에 말이 나와 있는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7g에 1g은 수소 기체일 거고 나머지 6g이 뭔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데 그 6g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 6g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종의 저기 남아있는 6g은 내가 원하던 녀석이야, 불순물이야. 불순물이지. 그럼 사실 불순물은 별의 별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별의 별놈이 상상도 못할 놈들이 불순물로 들어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불순물의 예로 가장 그럴듯한 거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경우 가장 그럴듯한 불순물이 뭐라고 판단이 되냐는 거지. 뭐가 되겠어요? 민서야? 예? 산소요? 산소요? 아, 산소요? 산소. 산소. 아, 산소도 뭐 사실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산소도 분명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소도 산소인데 조금 더 풍부히 있을 수 있는 거? 질소요? 저기는 질소가 있으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물론 공기가 일부 있을 수는 있죠.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렇게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끓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소도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대기 중에 실험하는 게 약간 들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질소가 이제 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태춘 주로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요? 아, 뭐라고요? 응. 어디에요? 저 7g이에요. 실험은 수증기 어. 수증기. 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바로바로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금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아이고. 쓰시오. 쓱쓱쓱쓱. 우리 또인이 잘 썼어요? 그렇지. 또인이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감기 걸린 거 아니죠? 그죠? 그래. 갑자기. 슬퍼 보여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잘 보여요? 그래. 맨 앞에 와도 돼요. 아, 그건 싫어요? 내가 싫구나. 그래요? 내가 가까이 있는 게 싫구나. 우리 또연이. 그래요. 그래. 승윤이 잘 보여요? 그래. 자,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지우자. 에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g 기체 속 존재 가능한 불순물들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자, 첫 번째 1. 바로 O2 가스도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이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H2O가 수증기 상태에서 이게 뜨거운 철을 만나면 요렇게 수소기체하고 요렇게 산소기체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걸 열분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철이 촉매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후에 여기에 있는 산소기체가 이렇게 반응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핫 조건에서는 아주 빠르게, 자, 왜 핫이라고 하겠어요? 이 쇠관도 지금 계속 가열하고 있죠. 뜨겁게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아주 뜨거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조건에서는 철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아주 냉큼 F2O3로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O2 기체가 분해돼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냉큼 얘랑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O2 가스의 불순물 양은 많은 편이겠어요? 적은 편이겠어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매우 적은 양이 포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 중에 많은 양은 아니고 아주 극미량, 왜냐하면 반응이라는 게 100% 진행되는 건 없기 때문에 아주 극미량 반응하지 않고 우연찮게 그냥 살아서 빠져나온 놈도 있을 수 있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요. 바로 공기 중 포함된 N2 가스. 공기 중 포함된 N2 가스. 뭐 요게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실험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어요? 이 실험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어요?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구에서는 절대로 뭐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기 성분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실험 초기에 N2 가스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완벽한 밀폐 공간에서 실험 세팅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기 중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일부 질소기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질소기체는 어떻게 하면 빼내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어요? 시작 전에 여기에 질소기체가 일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물 그릇을 충분히 오래 가열한 후 저기에 있는 철관과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부분 배제할 수 있죠.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 처음에 공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공기하고 수증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공기 채워져 있을 건데 계속 끓여요. 계속 끓이면 수증기 만들어지고 수증기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기존의 공기들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빠져나가서 충분히 가열해서 불불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탁 꽂으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있을 수 있는 공기 성분 중에 하나인 질소기체 같은 거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준 저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대부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있어도 아주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대충 알겠죠? 자, 쓰세요. 만수르 자는 거예요? 만수르 뭐 책상에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왜? 그래. 현준 졸려요? 갔다 오세요. 그래. 둘이 꼭 화장실 같이 가야 돼요? 둘이 손잡고 가야 돼. 에? 저기가 길이 있어요? 진짜로요? 저희 쌤 못 봤어요. 어? 한번 가보세요. 통로여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열려요? 밖에서? 안에 열려요. 밖에서 열려요. 안 열린대. 아니 안에 열려요. 자. 이 녀석들. 하하하. 오늘도 속았군요. 아이 참. 유나 저기 나가면 못 나는 거 들고 도는 줄 알았죠? 알았잖아요. 진짜. 또인이도 알았죠? 알았잖아요. 이무 학생이 한번 당하셔가지고. 야,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민서도 알았죠? 근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진짜. 이 사람 진짜 너무해. 자, 다들 적었어요. 적으세요. 자, 지운다. 아이고, 날씨 좋구나. 이 볼펜이 완전히 멋진데요? 볼펜이 되게 휘황찬란하다. 이게 뭐 되게 예쁜 장식도 있고. 귀엽다. 자,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이제 지운다. 지운다. 에이. 자, 그리고 여기 나타날 수 있는, 불순물. 바로 뭐다? 세 번째는 반응하지 않은 수증기가 있을 수 있겠죠. 반응하지 않은 수증기.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증기가 어떻게 공급되냐면 수증기가 대량으로 확 공급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증기가 확 공급돼 버리면 수증기가 아주 고온으로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가면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여기 철이랑 접촉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를 빠져나가는 수증기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말로 다시 한번 쓰면 고온의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H2O 분자가 철과 접촉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물도 끓여주고 있고 저기 철관도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H2O 기체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고 샥 빠져나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반응하지 않은 수증기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구룩구룩구룩 포집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기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바로 누구냐면 수증기일 텐데, 불순물로 들어있는 게 수증기일 텐데, 그럼 그 수증기를 최대한 없애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어요? 수증기를 어떻게 좀 없앨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어떤 장치 X 있죠? 장치 X.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장치 X에 냉각기를 답니다. 자, 냉각기를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증기를 물 혹은 얼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도를 낮춰가지고는 저기 장치 X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디바이스 X. 저 자리를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트랩이 되면서 차가워져가지고는 물이 저기서 어떻게 된다? 딱 갇혀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때 그걸 이제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장치를 만들면 될까요? 그럼 차가운 냉각기를 걸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차가운 냉각기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냉각기 어떻게 세팅하면 될까요? 철관에 따라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디바이스 X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 살짝 지울게요. 지운다. 요 반응하고 생성된 것들이 빠져나올 이 길목에 얘를 구조적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주변을 짜잔 해서 여기에 누구를 담가 놓게 되냐면 바로 N2 리퀴드. N2 리퀴드? 이게 뭐예요? N2 리퀴드가 뭐예요? 바로 액화질소에 얘를 담궈두는 겁니다. 액화질소는 온도가 몇 도? 자, 온도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대략 한 영하 200도 정도예요. 뭐 190 얼마인데 뭐 대략 영하 200도 정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영하 200도니까 따뜻한 조건이에요? 엄청 차가운 조건이에요? 엄청 차갑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 수소기체가 쫙 가기 전에 이 바닥이 이제 뭐가 얼어붙어 버리겠어? H2O가 액체로 이렇게 해서 뭐로 있겠어? 솔리드. 무슨 말 알겠어요? 얼음으로 밑에 저렇게 깍 얼어붙어 버릴 거라 이런 말인 거지.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들어온 수소기체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은 H2O가 이렇게 갔다가 그냥 거기서 포집돼 버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수소기체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게 바로 디바이스 X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저 불순물의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 불순물의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사실은 있잖아요. 디바이스 X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 이것만 해도 돼요. 디바이스 X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잘못된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딴지를 걸자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실제로 광주 공식 기출 문제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디바이스 X가 필요가 없어요. 디바이스 X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아니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태준이 형이 말하신 태춘 뭐? 현준이한테 들었는데 예. 철간을 무한히 길게 한대요. 철간을 무한히 길게 해요? 아주 길게 해서 저기 H2O가 반응하지 못하고 못 빠져나오게? 좋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철관을 무한히 길게 만드는 것의 단점은 뭐예요? 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수상포집 하는 물의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압은 증가해요, 증기압은 감소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증기압은 올라가요, 증기압은 떨어져요? 무조건 그냥.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더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습해요, 여름에 더워요? 그렇죠. 여름이 습고 다 덥죠. 그 다음에 겨울에 건조해요, 습해요?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증발이 잘 돼요, 증발이 잘 안 돼요? 증발이 안 되니까 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여 불순물로 포집된 H2 수증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도 다시 응결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뜨겁게 만들어진 수증기가 여기 모였다고 치자. 여기 모여봤자 이 물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에는 많이 모여있겠지만 좀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모여있던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응결돼서 밑으로 이렇게 다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고 나서 질량 재면 7g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뭘 세팅할 필요가 없다? 굳이 저 디바이스 X를 세팅할 이유가 없는 실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설계한 사람이 그냥 뭐 일정성모증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저거 아이디어에서 문제 만드는 건데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 문제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g 모여 있었어도 여기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온도를 낮춰요. 거의 온도를 낮춰서 실험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아예 얼려버리면 되고 얘를 그냥 0도 정도로 얼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다시 물이나 얼음으로 다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기체만 측정하면 7g 안 나온다고. 1g 근처 나올 거라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디바이스 X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오류가 있는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운다잉.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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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물질 변화를 구분해라.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저기 가장 왼쪽에 물질 전자. 자, 이 왼쪽의 물질 전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거라고 했죠. H2O 리퀴드가 뭐가 되는 거? H2O 가스가 되는 것. 자, 이런 과정을 증발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건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무슨 변화라고 했죠? 얘는 물리 변화다. 그리고 발열, 흡열 뭐라고 했죠? 발열, 흡열 뭐라고 했어요? 흡열이라고 했죠? 흡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철관에서의 반응. 자, 철관에서의 반응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자, 딱 봐도 얘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뭐예요? 화학 변화죠. 자, 왜 화학 변화를 할 수 있죠? 왜 화학 변화를 할 수 있냐면요. 왜냐하면 물질의 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철밖에 없었죠. 여기서 철의 질량 백분율은 몇 그램이겠어요? 몇 퍼센트겠어요? 이 안에서 철의 질량 퍼센트는 100%일 거 아니야. 철 안에서 철의 질량 퍼센트는 10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산화철이 되면 질량 퍼센트가 철의 질량 퍼센트가 100%가 돼요? 100%가 안 되겠어요? 100%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섞여 있으니까. 그럼 뭐 지금 당장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 내에 그 원소의 존재비가 달라지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화학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이제 화학 변화인데, 자, 재밌는 건 얘는 발열, 흡열 뭐겠어요? 자, 이 반응은 발열, 흡열 뭐겠어요? 발열, 흡열 뭐겠어요? 태춘, 네? 저 철관에서 일어나는 발열, 흡열 뭐겠어요? 발열. 발열. 왜요? 왜냐면은 그거 발열이라고 해가지고. 네? 에너지를 내놓잖아. 음속에 산화하고 어. 음속에 어. 어. 왜 그게 왜냐고 물어봐요. 성질이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배운 거죠. 그게 배운 거. 내가 한 말이 반항하고 나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산소랑 마찰력이 생겨. 봅시다. 그러니까 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 내가 봤을 때는요, 문제 이거 틀린 거예요.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 예,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얘는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기 어렵냐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봐봐. 보세요. 이게 지금은 발열, 흡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판단하기 어렵느냐? 방금 아까 현춘이가 되게 좋은 얘기 했거든요. 금속의 산화 반응은 발열이다. 오, 좋아요. 금속의 산화 반응 발열 좋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금속의 산화 반응 발열이다. 네, 거의 대부분 발열인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철의 경우 있죠. 철. 자, 철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Fe2O3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2, 그 다음에 2분의 3 O2 가스 해가지고는 Fe2O3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반응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반응이면 이때의 열량 변화가 얼마냐면요. 열량 변화가 얘도 다 찾아봤지. 얼마냐면 마이너스 824예요. 마이너스 824 kJ/몰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의 뜻이 이게 뭐냐면은 발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맹철에다가 맹상소를 반응을 시키면요. 그게 뭐가 된다? 산화철이 되고 그때가 열량이 발열 반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시된 반응은 이 반응이에요? 아니면 이 반응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시된 이 발열 반응하고요. 이 반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 요 밑에 이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Fe 솔리드 그 다음에 3H2O 리퀴드 Fe2O3 그 다음에 3H2 가스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때 방금 Fe2O3가 만들어질 때 열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 열량이 마이너스 824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H2O 있죠. 이 H2O가 만들어질 때 그 열량 변화는 대략 얼마냐면 마이너스 287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2O 리퀴드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처리되는 반응의 열량 변화는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냐면 이때 열량 계산은 자 마이너스 824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87 이렇게 해야 돼요. 즉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수만큼을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 이거 계산하면 대충 값이 얼마 나와요? 자 해수 빨리 해보세요. 시작. 대충 얼마 나와요? 대충 얼마 나와요? 37. 더하기 37 나오죠? 더하기 나오죠. 더하기 되죠? 그럼 더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더하기는 이게 흡열이란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근데 여기서 뎁다 끓여주고 있잖아요. 뎁다 끓여주고 있기 때문에 끓여주게 되면 자, 지금은 여기가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죠? 근데 여기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수증기죠?
수증기. 그러면 수증기는 에너지 상태가 얼마냐면요. 수증기는 에너지 상태가 좀 달라져요. 얼마냐면 241, 242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수증기라고 했을 때 이때의 열량 변화는 얼마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824에서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42 정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값이 뭐가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나오죠? 무슨 말 나겠어요? 저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면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발열이라고 했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즉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까 내가 디바이스 X 잘못된 거라고 했죠? 내 생각에는 이거 낸 사람의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는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어제 데이터를 찾았거든요. 문제를 보고 문제 아이고 지랄 같다 진짜 아유 좀 제대로 좀 내자 하면서 내가 데이터를 다 찾았다고 알겠어요? 찾았더니 저렇게 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소송 걸 거면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도 이미 2년 전 일이니까 뭐 누가 뭐 관심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합격하고 떨어지고 한 애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뭐 내일은 아니니까요. 내가 뭐 소송 걸 일은 아니죠. 네.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준 떨어지는 출제자의 그래도 그 사람이 결정권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내려고 했던 문제의 뉘앙스란 과연 뭐야? 그리고 아까 방금 금속의 산화 반응이 항상 발열이다라고 얘기했던 현준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그런 거냐면 순수한 금속과 순수한 산소 사이의 산화 반응이 발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현준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조건과는 다른 거란 얘기예요. 약간 아시겠죠? 누가 관여하는 거야? 산소가 아니라 누가 관여하는 거죠? 물이 관여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춘이가 한 그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자가 정일원 선생님 같은 화학 시력을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거는 아까 지운 이그젠플 1, 이그젠플 2, 이그젠플 3 중에 뭐가 제일 가까운 반응이에요? 이게 제일 가까운 반응이죠. 수증기가 관여하니까. 그래서 사실 얘는 약간의 발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흡열이라고 할지 이렇게 발열이라고 할지 이건 판단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오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고열 조건으로 가열하고 있으므로 흡열이라는 답을 요구한 듯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물주전자 물 끓이고 있죠?
가열하고 있죠. 물주전자 가열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때 그게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여기 물주전자 가열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흡열이죠. 가열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흡열. 그리고 되도 않는 실험장치 X는 가열해요, 냉각해요? 되도 않는 장치 X는 가열해요, 냉각이에요? 냉각이죠. 그럼 냉각이니까 이거는 그럼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냉각이니까 이거 발열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일관된 요구는 이거예요. 가열이면 흡열, 알겠어요? 가열이면 흡열. 그 다음에 가열이면 흡열, 냉각이면 발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일관된 뉘앙스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반응은 발열에도 가까워요. 발열. 근데 왜 발열인데 가열할까요? 왜 발열인데 가열하냐면 바로 반응 속도 때문이에요. 열을 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열이 필요해서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만들려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철은 내버려 두면 녹슬어요, 녹 안 슬어요? 녹슬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방 돼요? 조금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녹이 빨리 만들어져요, 천천히 만들어져요? 녹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요? 얘가 발열이냐 흡열이냐와 무관하게 여기서 열을 가하는 이유는 반응 속도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그걸 구분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한 인간이 이걸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 문제의 경우 저 반응이 흡열이라고 답할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저 반응 자체가 발열 흡열인지 지금 그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분하려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전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마지막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세 번째 3. 자, 되도 않는 디바이스 X. 자, 디바이스, 이 쓸데없는 장치 디바이스 X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H2O 수증기를 H2O 액체로 바꾸는 거죠? 그럼 장치 X는 이 사람의 뉘앙스상 보시다시피 냉각 장치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열을 가하는 건 흡열이고요. 냉각을 하는 건 무슨 반응이다? 그게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조건은 물리 변화겠어요? 화학 변화겠어요? 이 또한 물리 변화. 아시겠죠? 예? 이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웠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자, 간단하게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순물질의 상태 변화. 자, 흔하게 나타나는 상태로서 고체가 있고 뭐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잖아요. 좀 크게 쓸까? 자, 그럼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 이름이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 융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자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녹는 거죠, 녹는 거. 알겠어요? 자, 융해 과정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녹으려면 열을 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기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역시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흡열. 흡열. 자, 그런데 이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승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흡열, 발열 뭐예요? 역시 흡열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역으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뭐 액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응고라고 하죠.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것도 승화인데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 지금 내가 빨간색은 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빨간색은 흡열, 파란색은 발열. 알겠죠? 그렇죠?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